인류는 언제나 미지의 존재와의 만남을 꿈꿔왔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스스로 외계인을 만들어내거나 미스터리 서클과 reptilian 같은 도시 전설을 낳기도 했습니다. 영화 스페이스 오페라에서도 그물자리 제타별에서 온 녹색의 피부를 가진 멋진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공교롭게도 SF 작가들은 외계인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도 다양한 생물군이 존재하며 대기나 지하수 토양의 조성이 약간만 달라져도 생물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거대 가스 행성이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밖의 행성 같은 특이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지구형 행성의 환경 조건 차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학자가 발견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모두 금속이 부족한 항성 주위를 돌고 있거나 해양에 덮여 있거나 항성에 조석 고정된 행성입니다. 그 밖에도 거대한 슈퍼어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생물이 그런 행성에 살고 있을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귀중한 광석 소개합니다. 이쪽이 행성 A입니다. 이 행성은 모든 부분에서 지구와 일치하고 있으며 태양에서 지구와 같은 거리에 있는 유사한 항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나이도 거의 같습니다. 요컨대 모든 것이 지구 같은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항성에는 금속이 부족합니다.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형성된 행성도 마찬가지로 금속은 적습니다. 그런 행성에서 사는 생물은 기본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크지 않습니다. 금속은 생체의 기능 유지에 아주 중요한 미량 원소인데요. 그것이 제한적이면 자연은 복잡한 진화의 차선책을 고안하며 다른 방식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성에서는 외계인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집신벌레 하나라도 발견되면 다행인 것입니다. 현지 생물권은 미생물과 원시적 식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로 재미도 없고 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크툴루 후크단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바로 바다로 덮인 이 행성입니다. 이 별의 육지에는 작은 섬들이 형성되어 있거나 혹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다 행성은 꽤 많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런 행성에서는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 행성에서는 육지에 오르는 것이 진화상 큰 장점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 때문에 고도의 생명체는 바닷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행성에서는 귀엽고 지적인 인어 종족을 만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종족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바다에 거주하는 경우 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속에서 불을 일으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불이 없으면 조리를 할 수 없고 육식동물로부터 몸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금속의 야금도 크게 제한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 금속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해저에 있는 금속을 한번 채취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바다에는 몇 가지 층이 있습니다. 해저가 너무 깊으면 인어는 춥고 어두울 뿐만 아니라 수압에 의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상 깊이 잠수한다면 대량의 물에 그냥 눌려버리고 맙니다. 불이 없으면 문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불을 사용하지 못한 인간 부족이 존재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들 역시 벼락으로 우연히 발견한 불을 보존하여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해저 약 10m의 장소에서 불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저 행운을 바랄 뿐입니다. 이런 행성에서는 해면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여기서는 거대한 뜬섬에 얽혀 식물 같은 것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불을 피울 수도 있지만 섬이 전소될 테니 웬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면 무리일 것 같습니다. 지구의 대륙 생물권의 다양성과 비교하면 다소 떨어지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종의 육생 생물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성에 화산 활동이 있고 바다가 너무 깊지 않으며 산 정상이 해면에 닿을 수 있다면 산호초나 환초 같은 것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을지의 갈림길에서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만 하는 빈약한 육상에서는 지적 생명체가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면에 떠오르는 연체동물에서 문명이 진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같은 생명체는 돛을 치고 이동하는 살아있는 배와 비슷할 수도 있고 문어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생물의 더듬이에는 손가락 대신 돌기가 발달합니다. 생활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했으니 고향의 산호초나 물 근처의 가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육지를 이동하는 능력이 발달하면 농업을 습득하고 불을 이용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석기 시대의 평균 수준의 문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직면하는 문제에는 첫째가 돌의 부족이고 둘째는 금속의 부족입니다. 실제 지적인 낙지는 깊이 잠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륙붕의 작은 면적이나 여울로밖에 광상을 채굴할 수 없습니다. 금속이 부족하긴 하지만 적어도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보가 없다면 이용할 수 있는 부족한 자원을 모두 써버린 뒤 문명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을 보지 않고 죽음을 논하지 말라. 우주에서 아주 일반적인 타입은 적색외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적색외성은 구수가 굉장히 많아서 전체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성은 안정되고 장수를 하기 때문에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에서 생명이 태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적색외성이 매우 어둡고 음산하다는 것인데요. 행성이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들어가려면 수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가깝게 적색외성의 근처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저궤도에서 행성은 주해하는 항성에 조석 고정됩니다. 적색외성이 왜소한 것은 항성의 크기 정도지 그 질량은 적어도 목성의 50배가 넘습니다. 적색외성은 근처에 위치한 행성의 자전을 늦추기 때문에 행성은 항상 한쪽 면만 항성을 향하게 됩니다. 낮 부분은 항상 밝고 더운 약 50도의 기온이며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태양에 노출되는 부분은 끊임없이 태풍이 일어나고 뇌우와 강풍이 부는 날씨입니다. 주민들은 비구름이 나타날 때만 햇볕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밤을 향하는 쪽은 영원한 밤에 지배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요. 반구 사이에서는 대기의 열 교환이 진행되므로 밤의 면에서도 충분히 생활은 가능합니다. 어두운 영역에서 고도로 조직화된 생명체가 발달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생명체는 아마 동굴이나 지하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심한 강풍이 밤의 방향으로 계속 불고 있으니 지하라면 피난할 곳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서 사는 생명체에게는 계속 내리는 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 사는 지하 주민들은 키가 작고 창백하고 아마 시력이 약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적외선 스펙트럼에서도 앞이 보일 테니 그 사람들의 시야에는 다채로운 색깔이 비칠 것이고 이런 다양한 온도를 재료로 사용한 멋진 예술 작품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적색 외성계 주민들은 끊임없이 거주지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산화 제한이나 보다 쾌적한 환경을 얻기 위한 전쟁, 다양한 식량 생산 기술의 고도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런 행성에 가면 빈약한 생명체가 만들어낸 집단주의와 엄격한 생물 자원 절약에 따른 세련된 문화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바다 행성의 문어처럼 가혹한 환경 조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별로 진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의 먼 영역에 어떤 외계인이 있는지 함께 상상해 보았는데요. 이 테마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항상 모두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